Learning by Running, e퀘스트 디테일 모드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컨스트럭션을 만드는 그 웹의 지붕, 외벽, 바닥 이런 걸 구성하는 컨스트럭션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디테일 모드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인 스케줄을 수정하는 방법, 아울리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안내였습니다. 저는 충북대 건축공학과에서 건축환경 및 에너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퀘스트 상에서 스케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스케줄을 용도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케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스 모드에서 입력한 스케줄이 디테일 모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넘어오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울리 레포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리 레포트는 우리가 원하는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특정 요소에 관해서 얻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퀘스트에서 입력하는 항목들의 많은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스케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하는 어떤 입력 항목을 통해서 제실자를 조절하고 조명, 기기, 온도 조절기, movable insulation, 그 operable device라고 하는 건 창이라든지 차양, 블라인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transmissivity of a shade라고 하는 건 쉐이드, 차양의 어떠한 투과 성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스케줄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요금제, 제일 아래에 있는 Time of Use Utility Tariff라고 하는 게 요금이라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데, 어느 시간에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실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상업용 건물에 쓰는 전력은 더 그런데요. 이런 부분도 다 스케줄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연결시키는 것인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제가 예시로 어떤 특정 스케줄을 열어 봤는데, 그 스케줄에서 타입을 드롭다운을 해보면 on, off, fraction, multiplier, temperature, radiation처럼 이 스케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온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on과 off를 반복하는 상황인지, 또는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또는 어떠한 값이 프랙션으로 주어지거나,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서 어떤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분율과 유사한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값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0과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수, 배수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연결시키고자 하는 스케줄의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스케줄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리스트들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정리한 것이고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스케줄과 연결되어서 어떤 상태를 확인하거나 운전 상태 또는 어떤 온도 상태를 확인하는데 제어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건축 공간 또는 건축 구조 요소,
자체를 우리가 스케줄로 어떤 기능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기, 여론기기 또는 공조기기, 여론기기를 포함한 어떤 건물에서 제어가 가능한 모든 요소들에 이런 스케줄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건물의 시스템들이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아래 이 박스에 보이는 내용들은 입력 파일에서 실제로 스케줄이 지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입력 파일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입력 파일만으로도 입력 스케줄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케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퀘스트든 어떤 에너지 모델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스케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근데 실제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왼쪽 위의 그림처럼 일종의 표준 스케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슐에서 제시를 하든 아니면 이 퀘스트나 각각의 에너지 모델링 도구에서 지정을 하던 일단 표준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건물이 주택인지 오피스인지 아니면 도서관인지 이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전형적인 사용 스케줄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주고 있는데 이 값들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개별 건물의 어떤 운전 이용 특성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에 LBNL에서는 이렇게 가상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이 오큐판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웹상으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건물의 사용량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 입력 스케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래 그림이 충북대학교 건설공학과의 에너지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충북대 건설공학관이 주로 강의동으로 반은 오피스, 반은 강의동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의 표준 스케줄을 입력했을 때의 사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빗금친 막대기는 실제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제 건물이 사용되는 스케줄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학기 중과 방학 중,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따른 소비량의 차이를 활용해서 실제에 가까운 스케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 막대가 실제 건설공학관에서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을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7, 8월 같은 경우에 표준 스케줄을 사용하면 약 90% 이상 사용량의 추정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연간 사용량으로 보면 약 표준 스케줄이 25% 에러가 나는 반면에 측정한 결과에 기반한 에너지 모델은 5% 이내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에서 이 스케줄을 제대로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큰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인데요. 스케줄은 일종의 위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왼쪽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데이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 스케줄에서는 이 건물이 몇 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언제부터 퇴근하기 시작하는지 이런 데이 스케줄을 만들고
이 데이 스케줄로 구성된 위크 스케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크 스케줄 1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정상적인 주중 스케줄로 구성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른 형태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크 스케줄이 어떤 건물의 용도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의 위크 스케줄을 만들 것인지, 데이 스케줄을 만들 것인지는 모델러들이 모델링하는 대상 건물의 용도를 이용해서 일종의 추정을 해야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그렇겠죠. 실제 하는 건물을 만약에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 특성을 관리자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모델링에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입력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매 시간별 어떤 스케줄 값을 이러한 형태로 입력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위즈드 모드의 입력이 디테일 모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위즈드 모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스케줄과 관련된 입력을 하는 것이 시즌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용 특성이 1년 중에 몇 개의 특정하게 구분이 가능한 시즌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무소 건물은 1년 365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시즌이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과 학기 중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시즌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최소한 시즌을 두 개로 만드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즌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즈덤 모드 상에서 스크린 17번인가 정확하게 제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12번 같은데요. 이 빌딩 오퍼레이션 스케줄을 입력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물이 전형적으로 어떤 하루 중에 어떤 몇 시간이 이용되는 것인지 사람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창은 시즌이 2개 또는 3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 창도 역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주말, 그 다음에 홀리데이까지 포함해서 이용 특성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력된 항목들이 나중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창은 위즈드 모드에 있는 창이긴 하지만 이 창에 입력된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위즈 모드에서의 스케줄 창은 설비 시스템의 운전과 관련된 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목상으로 보면 공조 시스템에서의 펜 스케줄에 관한 입력인데요. 이 입력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입력한 스케줄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명기기가 또는 가전기기, 사무용기기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냉난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건물에서의 스케줄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실의 여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데피니션, 빌딩 오퍼레이션 스케줄, 그 다음에 HVAC 시스템 스케줄이 연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의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스케줄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스케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8번 Running by Learning, Learning by Running 동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울리 레포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ourly 레포트는 이 창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hourly 레포트를 창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현재는 두 가지의 레포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포트 블록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블록들만 이렇게 hourly 레포트에 연결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hourly 레포트는 어떤 시간에 레포트를 만들 것인지가 스케줄 형태로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1년 8760시간에 관한 레포트를 볼 수 있지만 그게 너무 길다. 내가 특정한 주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 hourly 레포트 스케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간에만 지정을 해서 레포트 스케줄을 조절을 하면 예를 들어서 8월 첫째 주의 시뮬레이션 결과만 hourly 레포트로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hourly 레포트를 만들려면 레포트 블록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요. 레포트 블록은 이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가능해집니다. 자, 레포트 블록을 열면 이렇게 어떤 내가 모델링한 모델 내에서 내가 보고 싶은 변수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variable 타입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캡처한 그림을 보시면 variable 타입이 글로벌, 빌딩 로드,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오른쪽을 바를 스크롤링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한정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뒷면의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지만 모든 컴포넌트들이 모델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들이 내가 볼 수 있는 항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둘러싼 모든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레포트로 볼 수 있고요. 빌딩 로드라고 하는 것은 빌딩 레벨에서의 냉방, 난방, 부하의 요소들을 볼 수 있는 variable 타입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리스트들은 스페이스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모델에 사용된 모델링된 개별 스페이스 존 하나하나에 관한 어떤 상세 정보를 보겠다. 예를 들면 그 존으로 열전달된 벽을 통해서 전달된 열량 또는 복사를 통해서 전달된 열량 또는 그 존의 온도 이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variable 리스트들이 빌딩뿐만 아니라 조명, 기기, 각종 설비 시스템도 하나의 팬이나 펌프, 하나하나 장비까지 모든 작동 상태를 variable 타입을 설정해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variable 타입을 빌딩 로드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데이터의 리스트, 즉 variable 리스트를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 로드를 선택하면 건물에 걸리는 난방부하이긴 한데 외벽으로부터 전달되는 난방부하, 지붕, 창, 솔라 레디에이션에 의한 부하 등 상당히 많은 수준의 모든 리스트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선택을 해서 hourly report로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줄과 hourly report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learning by running 디테일 모드 넘버 8번과 9번을 통해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